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자 배신이었던 일을 사연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남편을 굳게 믿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고. 내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 있다고 자부했죠. 남편은 늘 자상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걱정할까봐 출장 갈 때마다 연락도 꼬박꼬박 자주 해줬고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로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 정도 외국에 머물 거라고 했고, 남편은 잘 도착했다며 현지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바쁘지만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키더군요. 그렇게 일요일에 귀국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카드로 호텔 라운지에서 결제한 내역이 문자로 왔고, 저는 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머리가 하얘졌죠. 그 호텔은 한국에 있는 호텔이었고 남편은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결제 문자가 왔을까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한참 뒤에야 답이 왔어요. 글쎄, 친구가 카드 좀 쓰겠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정말 그 말이라도 믿고 싶었어요. 지금껏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의 촉이 그건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답장이 바로 온 것도 아니고 한참 만에 온 거라 더 의심되기도 했고, 친구한테 확인도 안 하고 카드를 빌려줬다는 말이 허술한 변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남편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자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모든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짓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선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어느 늦은 저녁이었어요. 서로의 지인이 주선한 자리였는데 사실 저는 그날 별 기대가 없었어요. 소개팅 만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마다 재미있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유머였거든요. 그 후로 남편은 제게 늘 따뜻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회사 근처 맛집, 심지어 제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는 날까지 기억해줬어요. 오늘은 무조건 따뜻한 물 마시기, 커피는 금지. 이런 세심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어요. 늦을 일이 생기면 미리 이야기해줬고, 술자리가 있으면 괜찮다는데도 꼬박꼬박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100% 믿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인생에서 안정 그 자체였습니다. 사소한 다툼도 불안도 없었어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힘든 일 있으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던 날에도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울컥했어요. 평생 실망하게 하는 일 없을 거라는 그 말이 진심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출근 전엔 항상 제 아침을 챙겨줬고, 퇴근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주말이면 제게 하루 종일 쉬라고 하며 혼자서 청소, 빨래, 요리까지 척척 해내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만이 없었어요. 내 남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제 입버릇처럼 굳어졌을 정도니까요. 남편은 주변에서도 워낙 평판이 좋았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집에도 자주 연락하고 회식이 있어도 꼭 집에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가끔 회사 사람들을 볼 때면 이런 남편 없다고 제게 시집 한번 정말 잘 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럴만도 했어요. 결혼기념일이면 꽃다발과 케이크, 제가 생일이면 손편지 한 장과 선물. 평소에도 사소한 문자 하나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 모든 남편이 다 이랬으면 이 지구에 이혼 같은 건 없었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의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퇴근이 늦어도 출장이 길어도 해외 일정이 잡혀도 바쁜가 보다, 피곤하겠지.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부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한없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거짓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의 배신이 하루아침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늘 그렇듯 평범한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고, 저는 여느 때처럼 주말 오후를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에 결제 알림이 떴습니다. 그건 남편의 카드였어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한국에서 사용한 거더라고요. 아니, 해외 출장 중인 남편의 카드가 왜 한국에서 결제된 거지? 그 의문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한국에서 결제된 게 맞았고, 문제는 결제된 곳이 호텔이라는 점이었어요. 그 문자가 제 인생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제 카드가 왜 남편에게 있는가 하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조금 되돌려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남편의 카드 결제 알림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남편을 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엔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늘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에는 제가 남편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늘 생각했어요.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나는 남편에게 뭘 해줬을까? 생일이면 꽃다발을 안겨주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퇴근하자마자 죽을 끓여주는 사람. 그런 남편에게 저는 늘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늘 받기만 하니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5주년쯤 되던 해에 남편이 진짜 원하는 걸 사줄 방법을 고민했어요. 당신 갖고 싶은 거 없어? 갖고 싶은 거? 없는데? 그러지 말고 말해봐. 갖고 싶은 게 하나쯤은 있을 거 아니야. 신발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거 진짜 없어. 그냥 나는 당신이랑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당신이 나한테는 선물이나 마찬가지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니까 괜찮아. 남편은 늘 그랬어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늘 감추고 제 기분이 상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내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하니까 남편의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던 중에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무심코 제 카드로 커피를 사 마셨는데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제 카드가 비슷하게 생겼었는데 제가 카드를 사용하고 남편 차에 흘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자신의 카드라 생각하고 무심결에 사용했고요.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남편은 미안하다며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카드를 돌려줬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떠올린 저는 아예 남편이랑 똑같은 카드를 하나 발급받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실행에 옮겼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똑같은 카드를 발급받아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이 매일 쓰는 지갑 안에 그 카드를 살짝 넣어뒀습니다. 직접 쓴 손편지도 함께요. 손편지 내용은 깜짝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이벤트라고 당신이 실수로라도 내 카드를 사용해줬으면 해서 준비했으니 사고 싶은 거 사도 괜찮고 맛있는 걸 사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도 갖고 싶은 게 뭔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선물을 주고 싶다고 썼어요. 나는 그동안 당신한테 이것저것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당신 차례라고. 출장 중이라 바쁘겠지만 일 끝나면 중간중간 여행도 즐기고 하니까 그때 이 카드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예쁘게 써서 지갑 안에 쏙 넣어놨어요. 내가 남편 덕분에 행복하듯 남편도 제 이벤트에 행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은 출장을 가기 전까지 제가 넣어놓은 카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가 있는 동안에도 제가 넣어놓은 카드의 결제 문제는 날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발견 못했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알아차릴 때까지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괜히 이야기하면 남편이 도로 돌려주거나 안 쓰려고 따로 빼놓고 다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입이 근질거려도 언제 카드를 발견할까 싶으면서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카드가 사용된 겁니다. 그것도 한국 호텔에서요. 제가 믿음과 사랑의 상징으로 남편 지갑에 넣어둔 그 카드가 5년의 결혼 생활을 흔들어버리는 단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목요일 저녁 출장 때문에 해외로 떠났어요. 그러고는 제게 일요일 저녁 비행기로 들어올 거라고 했죠. 토요일에 미팅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일요일 마지막 날에나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 집에서 쉬던 중에 결제 문자 알람이 울렸고 저는 드디어 남편이 내 카드를 사용했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핸드폰을 살펴봤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떴고 곧이어 호텔 룸을 결제한 내역도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편은 분명히 일요일에 귀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 결제가 서울에서 이루어진 것도 모자라서 버젓이 집을 놔두고 호텔에서 숙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출장이 취소됐나? 아니면 카드가 복제라도 된 건가? 별의별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더군다나 이놈의 촉이 문제였죠. 이상하게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았어요. 겸사겸사 한번 떠보기로 할 겸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받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은 회의 중이라 전화 받기 힘들다는 문자를 보냈고 무슨 일 있냐길래 저는 하는 수 없이 문자로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디야? 아직 한국에 안 들어온 거 맞지? 당연하지. 일요일 저녁에 귀국한다고 했잖아. 왜? 이상한 문자가 와서 당신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한국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이 문자로 왔거든. 남편은 결제 내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문자로 남편을 위한 준비한 깜짝 서프라이즈를 제 손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지갑 안에 넣어둔 쪽지를 아직도 못 봤냐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곧바로 답장을 주던 남편이 한동안 어떠한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몇 분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회의 중이라더니 전화해도 괜찮냐고 물었고 남편은 지금 회의가 대수냐고 상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확실하게 해둬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지 않겠냐며 거래처에 급한 일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특유의 너털 웃음을 지으며 언제 지갑에 그런 걸 넣어놨냐고 하더니 호텔에서 카드 결제한 내역에 관해 해명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거 내 친구가 결제한 거야. 친구라니? 당신 카드를 왜 친구가 결제해? 친구가 사정이 좀 생겨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돈 들어오면 현금으로 바로 준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지. 난 당연히 내 카드인 줄 알고 준 건데 그게 당신이 준비한 카드일 줄이야. 내 카드랑 똑같이 생겨서 별 의심 안 하고 줬지 뭐. 갑자기 그런 결제 문자가 와서 당신 많이 놀랐겠다. 남편은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고 그 카드를 친구가 한국에서 방금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카드를 친구한테 빌려줄 수 있냐고, 아무리 친구가 급하다고 해도 나한테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친구 누구한테 빌려줬냐고 묻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되게 뭐 이상한 오해 같은 거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어디 당신 두고 한눈 팔 사람이야? 오해할 거래야지. 난 당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출장 와서 비행기 탄 거랑 자는 숙소랑 다 사진 찍어서 보내줬잖아. 그걸 보고도 날 의심해? 남편은 출장을 갈 때마다 비행기나 공항 출장 중에 묵을 숙소, 그리고 남편이 먹을 음식 등 동선대로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내주고는 했습니다. 늘 그래왔고 이번 출장 역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 속의 남편은 정말 해외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카드를 긁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사진을 보지 않았냐고 큰 소리 쳤고 저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문자가 날라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당신이 날 두고 이상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설마 당신을 의심하겠냐고. 나한테 말도 없이 친구한테 카드를 준 건 서운하지만 의심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부분에 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친구 사정이 딱해서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친구한테 바로 카드를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물론 카드를 긁은 만큼의 현금도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제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란 정말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정확한 증거가 없어도 이상하리만치 날카롭게 꽂히거든요. 저는 호텔 결제 알림 문자를 계속해서 살펴보며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상하게 이날따라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니 연애 때부터 남편은 제게 거슬리는 행동 같은 건 일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를 속이거나 거짓말 같은 것도 없었고요. 항상 믿음과 신뢰만 주던 사람이 갑자기 저 몰래 비밀을 만들었다? 친구의 사정이 너무 안 됐기에 저 몰래 도와줬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해야 했어요. 근데 또 이상한 건 남편이 제게 보낸 출장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수상했지만 그 사진들은 진짜 해외 출장지에 있는 듯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과 믿고 싶은데 수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계속해서 서로를 두고 싸워댔죠. 더군다나 이 여자의 촉이란 게 이상하리만큼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카드 알림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단순한 카드 결제가 아니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제 한 번으로 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그 카드로 남편의 완벽한 거짓말을 무너뜨렸는지 그 끔찍했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다정하게 통화하고 웃으며 이야기했죠. 속에서는 의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남편은 꽃다발을 든 채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싱그러운 미소, 어깨에 걸친 여행용 가방, 그의 모습은 평소처럼 완벽했어요. 꽃이네? 갑자기 웬 꽃이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사과의 의미를 주는 뇌물이랄까? 남편은 장미꽃을 제게 내밀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곧이어 지갑을 꺼내서 제가 몰래 넣어놓은 카드를 꺼내서 줬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바로 친구한테 들려서 카드 돌려받느라 조금 늦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비밀 같은 건 만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 다시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일부러 알겠다고 미소 지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안도한 듯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미소 뒤로 저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 않게 굴었습니다. 식탁에서 함께 웃었고 퇴근길에 전화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방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방심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야 비로소 제가 가지고 있는 의심의 씨앗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가 왔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한결 여유로워진 남편은 어느 날 집에서 노트북을 켜둔 채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걸 확인하자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을 제 앞에 놓고 손끝이 떨렸지만 조심스레 암호를 풀고 뭐가 있나 사진첩과 문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본 건 출장 사진들이었습니다. 그가 보낸 풍경들과 이국적인 거리, 비행기 창문 너머의 하늘, 제게 보내준 사진들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 나한테 보내준 사진들이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게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남편이 보내준 이국적인 길거리 모습의 사진이었는데 구석에 아주 작게 한글로 적혀있는 간판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한글로 적혀있는 간판이더라고요. 바로 인터넷에 그 간판 이름을 검색하자 한국에 있는 이국적인 거리가 딱 검색됐습니다. 이때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해외라고 보내준 사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동안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보내준 사진을 대충 살펴보고 곧이곧대로 믿어서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옥의 티가 보이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을 뒤지다 발견한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회사 동료인 듯 했는데 보낸 메일을 열자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보냈던 출장 사진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글쎄 이 인간은 정말 해외로 출장 간 회사 동료에게 사진을 받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였습니다. 메일에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출장지 사진 좀 몇 장 찍어서 더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고스란히 제게 보냈던 거고요. 이로써 남편이 제게 보낸 사진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게 거짓이라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보낸 사진 중 일부가 인터넷 블로그 여행 게시물에서 똑같이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구도와 조명까지 완전히 같았어요. 남편은 누군가가 찍어 올린 사진을 그대로 캡처해서 자신이 찍은 것처럼 저에게 보낸 거였죠.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를 해왔던 걸까? 남편이 잠든 방 쪽에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낯설고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내가 알던 남편은 진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는 걸. 그리고 결심했죠. 앞으로 더 이상 남편의 속임에 놀아나지 않겠다고요. 내가 직접 증거를 쥐고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하고는 그때부터 제 조용한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히 두 얼굴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아내의 얼굴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차갑게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출퇴근 시간, 식사 장소, 주말 일정, 그리고 남편이 들른다는 헬스장까지.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도 퇴근하면 그를 미행했습니다. 어떨 때는 남편 몰래 휴가를 써가면서까지 감시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그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카드로 결제한 호텔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출장 중 친구가 제 카드를 썼다고 했었죠. 그때는 억지스러운 변명이라 생각했지만 증거 없이 다그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은 투숙객의 정보를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 동안 간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곤란하고 민감한 이야기라는 걸 잘 알지만 제 결혼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했어요. 또 제 카드로 결제된 거니까 꼭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부탁하자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CCTV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다며 딱 잘라 거절했는데 저의 간절함이 통한 모양이었어요. 직원이 듣기에도 제 사정이 안 되어 보였는지 정말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제 카드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프론트를 지나 객실로 향했어요.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쪼여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친구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카드를 쓴 건 제 남편이었고 그는 그 카드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쿵쿵 울리며 눈앞이 아찔하게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제게 거짓 사진을 보낸 걸 알았을 때부터 불륜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직접 제 눈으로 보니까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이딴 인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CCTV 영상과 남편이 제게 거짓된 사진을 보냈다는 증거는 확보해뒀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자 했습니다. 남편이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늦게 퇴근한다고 하는 날에는 미리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연녀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들의 웃음소리, 그가 연애 시절 제게 보내던 눈빛을 그대로 하고서는 내연녀에게 다정히 스킨십하며 행복한 듯 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날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제 눈으로 본 남편의 외도 현장이 영상처럼 제 머릿속에 각인됐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떠올라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피가 끓고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두 년놈들을 두들겨 패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악 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진을 찍으며 증거로 남겼습니다.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여러 가지 건진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점점 차가운 분노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이혼과 함께 복수를 다짐했어요. 날 속이고 농락한 이 남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그 얼굴을 직접 드러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놀라서 뒤로 까무러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명절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때까지 숨을 고르며 몰래 이혼 상담까지 받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줄 증거 영상까지 손수 편집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절날이 다가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분위기는 유쾌했습니다. 시누이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시부는 TV 앞에서 리모컨을 쥔 채 재미있는 드라마를 찾고 있었죠. 그날따라 평소보다 시모의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이며 잡채며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고 남편은 옆에서 시모에게 효자 노릇을 하느라 연신 웃음을 띠고 있었죠. 시모는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리며 뭐 재미있는 거 없나 살피는 시부를 보더니 볼 거 없으면 그냥 드라마나 틀어보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막장 불륜 내용이라며 볼 때마다 화가 난다고, 어쩜 배우들이 저리 연기를 잘하냐고 했고, 저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도 그 드라마 보시는구나. 저도 그런 내용의 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재밌잖아요. 나는 재미있어서 보기보다는 내용이 워낙 막장이라 화가 나서 계속 보게 되더라니까. 바람 피우는 남편 놈이 된통 당하는 꼴을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아. 시모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평화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억눌린 분노와 냉소를 꾹꾹 눌러 담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심장이 조용히 들끓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능청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저도 한 달 전에 알게 된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엄청난 막장이거든요. 글쎄,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아내를 속이고 바람 피운 내용이에요. 어머님 그 드라마 보시면 아마 눈을 못 떼실걸요? 그래? 드라마 제목이 뭔데? 시모는 무슨 드라마냐고 물어봤고, 저는 마침 준비했으니 그냥 바로 틀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다 모인 자리에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나 보자고 했죠. 그러자 시모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리모컨을 제게 내밀며 웃었어요. 그래? 언제 또 그런 걸 준비했대? 그럼 틀어봐라. 어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드라마 준비했나 볼까나? 저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자 거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뭔가 싶어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화면에 등장한 한 장면에 숨을 삼켰죠. 호텔 프론트, 남편이 한 여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며 웃고 있었고 그 여자 손에는 남편이 선물로 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이어서 영상에는 남편이 내연녀와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정히 손을 잡는 모습, 숙박업소 엘리베이터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가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문자 내용은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당신 아내는 꿈에도 모를 거라고 했고, 서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별의별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이 화면에 멈춰 있었습니다. 순간 거실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시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시누이는 입을 가린 채 숨죽였어요. 그때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표정을 관찰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 남편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깜빡하고 안 했네요? 그 말에 남편은 화면에서 제 얼굴로 눈을 돌리더니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서 허둥지둥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잔뜩 놀란 표정으로 제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대체 이 영상이랑 사진 다 뭐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나보다 당신이 잘 알잖아. 그동안 날 속이고 뒤에서 몰래 한 짓거리니까.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튼 순간부터 시댁 분위기는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경악의 도가니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두 남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눈빛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당황했는지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런 건 단둘이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뭐하러 가족들한테까지 다 보여주냐고
우선 자신과 이야기하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 체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식구들 앞에서 공개하는 게 어딨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체면? 바람 피운 주제에 그깟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당신은 나한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해. 5년 동안 날 속였잖아.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남편인 척 평생 나만 보고 살 것처럼 굴었잖아. 그래놓고 감히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워? 당신의 그 역겨운 두 얼굴 가족들도 알아야지. 이 재미있는 걸 나만 보기 아깝잖아? 그래, 나 바람 피웠어. 이렇게 영상까지 있는 마당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근데 나 이번이 정말 처음이야. 그동안 한눈 한 번 안 팔고 당신만 봤어. 진짜야. 발뺌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이번이 처음이라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아니, 처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자신이 지은 죄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편은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잠시 흔들릴 때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자신은 정말 바람 피울 생각이 없었는데 저 여자가 작정하고 꼬리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조금만 즐기다가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히 제 앞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더군요. 바람 피운 건 맞지만 사랑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남편이 사랑하는 건 저뿐이고 그 여자는 단지 심심함을 달래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리다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해놓고는 쉽게 정리할 사이였냐고. 내가 보기에는 내 연녀를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다며 쉽게 정리할 사이인데 꽃다발은 왜 주고 뭘 그렇게 애지중지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그게 아니라면서 머리를 쥐어짜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시몬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정말 저 모든 게 다 사실이냐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정말 새하게 몰래 바람 피웠니? 네가 정말 저런 짓을 했다는 거야? 남편은 자신이 한 짓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아는지 차마 시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어쩌다 보니 실수했다고 자신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심이 아니었다, 정리하려고 했다. 이딴 소리를 해도 결국 바람 피운 건 변함없는 사실인걸요. TV 속에 흘러나왔던 영상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 CCTV, 문자 캡처, 그리고 결제 기록까지 그 모든 게 스크린에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있었죠. 시모도 아들이 뭐라고 변명해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결국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어. 나도 내 아들은 그럴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정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드는구나. 나도 이런데 네 속은 오죽하겠니?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다행히 시몬은 남편과 달랐습니다. 두 얼굴로 가증스럽고 뻔뻔하게 연기하던 남편과는 달리 시몬은 그래도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만약 시모 역시 남편처럼 뻔뻔하게 바람 피운 게 뭐 대수냐고 네가 못나서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판 거 아니냐고 따졌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시모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머리 숙이며 사과하는 시모를 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시댁 식구들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잔인한 짓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남편의 실체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가족들 앞에서 제대로 구겨져 봐야 자신이 잘못한 짓에 관한 무게를 몸소 실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셨고 시부는 남편을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쏘아보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신우 역시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슬프게 우는 시모를 보는데 저는 눈물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건 어머님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에요. 잘못한 것도 저 사람이고요. 어머님은 그 일을 잘 키우셨지만 제 남편이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한때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바람을 피운 걸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저 자신을 탓하며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에 서둘러 정신 차리고 상황을 똑바로 주시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남편에게 아내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거나 잘못한 행동이 전혀 없었어요. 제 할도리를 충분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순간의 이끌림을 이기지 못하고 외도를 저지른 것뿐입니다. 그러니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인 거죠. 시모도 저처럼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는 남편을 쳐다보며 이 자리를 빌려 이혼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여자랑 호텔을 들어가든 말든 관심 없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저는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의 품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법적 대응 자료들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걸 집어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남편의 인생은 제 손에 의해 끝장났고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거든요.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결혼 생활 대신 저 자신을 되찾는 삶을 선택했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한결 편한 마음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크다는 걸 아는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제게 힘을 실어주신 덕분인지 남편은 순순히 제 뜻에 따라 이혼에 합의해줬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거기서 추가로 시부모님께서 주신 위자료까지 더해 제법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빼먹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라도 상간녀를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상간녀도 남편한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난 거라면 그러려니 이해하고 넘기겠지만 상간녀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도 절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믿음이 깨진 관계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다면 그건 끝입니다.
다시 돌아보지 말고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